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죠. 다우 0.8%, 나스닥 1.176, S&P 500 1.28%로 3대 지수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준 원인이 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일단 CPI. 자, 지금 CPI가 지금 지난 6월이죠. 9월. 9, 10, 11, 12, 1. 그쵸. 9월 이후로 쭉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달, 이번까지 약세가 나와준다면은 6달 연속 약세가 나와줄 것으로, 이해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지금 시장 기대치가 예측치보다도 더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CPI 자체가 지금 2달 연속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번에도 혹시 시장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얼마큼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미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장은 언제나 기대감을 형성하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증시에 반영되고 지수에 반영되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다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예측은 현재 CPI가 7.1%잖아요. 한 6.5%, 6.5%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예측은 아마 더 빠졌으면 좋겠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시를 좀 더 살펴보시면은 나스닥이 지금 다시금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S&P 500이나 다우나. 만약에 CPI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다시금 이탈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막 정말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 이런 게 아니고서 시장 예측치보다 조금 엇나가도 뭐 살짝 꺾일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증시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이탈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보스턴 연은총재가 이번에 0.25bp, 그렇죠? 2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 근거로는 일단 이번에 발표될 CPI 결과값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CPI 결과값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라리 빅스텝을 먼저 하고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은 그 다음 FOMC에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이렇게 움직일 바에는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가 저 살짝 꺾였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금리 인하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파르게 움직였다가 안 가파른데 그렇죠? 가파르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였고 이제 빅스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살짝 꺾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다? 금리가 완전히 인하돼서 꺾이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그 포인트가 오지 않았고 차라리 저는 그 포인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빅스텝을 먼저 한 번 더 하고 빠르게 금리 유지하고 있다가 5%대로 다음에 이번에 빅스텝, 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해가지고 5%를 맞춘 다음에 그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빠르게 좀 금리 인하 타이밍이 오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러한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원유 WTI 서부 텍사스유 선물 지수가 3% 증가였습니다. 원유의 상승 원인으로는 자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를 좀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유, 가스에 이어 정유 제품, 미국 러시아산 추가 제재 논의를 한다. 대러시아, 그쵸? 이 추가 제재 논의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지금 가격 상한제로서 좀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미국이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제재 속도,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만약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 원유 관련주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GSE, 흥국석유, SH에너지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러한 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지금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아니면 뭐 달러와의 약세, 중국의 리오프닝, 유가가 상승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쵸?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것도 계속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옵션 만기일이고 금일 오늘 밤에는 또 CPI 발표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좀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좀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뇌동매매는 언제나 자제해야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한미글로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갭상승을 61선 위로 완전 그냥 안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강한 갭상승 이후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다리 스튜디오도 강한 갭상승 나와주고 있죠. 이거 키다리 스튜디오 좀 더 강세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키다리 스튜디오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좀 못 가는 모습이 이어져가지고 일단은 금일 증시 움직임 나와주는 대로 브리핑 해드리고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도 좋죠. DNC 미디어도 분명 여러분들께 좋다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죠. DNC 미디어. 자, 수급이 나왔네요. 일단 금일 아침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13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000여 개, 하락 종목 270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양거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외인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세가 양거래소 모두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차익 순매수 역시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현재로서는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차익 순매수가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뭐 증시의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 그러한 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이슈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공장 한편으로 조금 아쉽긴 하죠. 한국이 아니라 결국은 인니였다. 그쵸? 우리 테슬라가 아시아의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테슬라 공장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인니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줬죠.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금일 좀 약 3%대 3%대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이제 하나 둘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세 번째 공장인 인니 이거를 뭐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테슬라가 좀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바이든 하나의 태양광 투자는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나그룹의 미국 내 태양광 투자 계획을 별도 성명으로 통해 반겼다. 어?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오늘 하나큐셀의 발표는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과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태양광 투자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이죠. 자, 키다리 스튜디오 좋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키다리 스튜디오 목표가를 얼마 드렸죠? 11,250원.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군요. 이거는 제가 유동적으로 봐가지고 1,800원, 1,8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좀 추가적인 강세가 안 나와준다 싶으면은 좀 매도 권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리 스튜디오 좋습니다. 아무튼 현재 증시의 흐름 그리고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건 또 인천 앞바다는 앞으로 성지가 될 것이다.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겠다. 글쎄요.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인천 살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좀 뭐 해상풍력 나오면 좋죠. 풍력 에너지. 최근 태양광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뽑히는 에너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현재 뭐 딱히 현재 아하 좀 기분 안 좋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네요. 썩 좋지는 않은데 푸틴 뭐 결국 핵무기를 쏘냐? 핵무기 박격포 2S4 튤립 우크라이나에 배치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거의 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핵폭탄 발사가 가능한 이제 자주포를 배치했다 전장에. 핵까지 쏠지 안 쏠지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핵을 쏘면은 확실히 순간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확 약화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마저 무슨 내용 있는지 하나 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에너지 지속적으로 강세 나와주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고맙다고 얘기를 할 만큼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 에너지가 좀 강세가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 좀 강세가 이어지려고 하려고 했어요. OCI 그쵸? 태양광 관련주가 좀 연말부터 원래 좀 작년 연말부터 좀 강세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러한 흐름이 다소 좀 부족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억하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위험 종목에 선정을 되었는데 그쵸? 과열 종목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가가 빠져도 모자를 판에 안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강세가 확실히 나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고, 금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 같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야, 뭐, 오늘
미글로벌은 쭉 좀 빠졌네요. YTN의 강세 이유는 민영화밖에 없는데요. 잠시만요. YTN. 그쵸? 뭐 지분 매각 얘기 이런 거 계속 나와주면은 뭐 YTN은 강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이슈 속에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국민일보, 뭐 국민문화재단도 YTN 지분 인수전에 나선다. 이런 식으로 YTN 인수 관련 이슈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산 제재 얘기는 드렸고, 증시가 아침에 좀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가 쭉 밀리고 있네요. 이러한 점 기분은 조금 안 좋긴 하죠.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 바로 좀 밀려주고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국내 증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쵸? 121선 부근,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 닿아 있는 상태고 코스닥 역시 지금 60일 평균선 위. 그러니까 장기 60일도 거의 사실상 장기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상 수급선 근처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와주는 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얘기는 무슨 우리금융 2월에 다올 인베스트먼트 M&A를 완료할 것이다. 다올 인베 이런 소식에 또다시 다올 인베스트먼트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우리금융은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사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값이 나올지. 최근 이거 말고도 디어유 역시도 이게 인수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전거래일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금일은 이러한 흐름 나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승세를 제한시켜주고 이러한 전거래일 종가 부근에서 끝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태양광, SDN 이런 OCI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아무래도 아까 하나의 투자,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이슈로 인한 좀 강세가 좀 크게 나와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총이 거의 9조, 10조에 가까운 종목이 지금 갭상승이 4%나 뛰는 게 원유 관련주 체크 계속 해보셔야 하고요. 현재 뭐 원유 관련주가 보시다시피 추세를 좀 많이 돌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좀 양거래소 모두 좀 바닥을 못 잡아주고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흐름이 좀 빠르게 좀 바닥이 잡혀줘야 하는데 바닥이 잡혀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코스닥은 음전환하였고 코스피도 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기세라면은 외인 투자자, 코스피에서의 외인 투자자 역시 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 증시의 움직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종목이 늘어나고 있죠. 라온시큐어도 갭상승 이후 그냥 쭉 밀렸네요. 현대로템 현재 뭐 딱히 그 태양광 일부를 제외하면은 뭐 엄청 강세가 나와준다. SGA 솔루션도 와 갭상승을 갭상승이 아니라 상한가를 찍었었네요. 시가에 그쵸? 점상을 찍었었는데 쭉 밀리고 있다.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이고 좋은 내용이긴 했죠. 어제 뭐 LG U 플러스 관련 이슈도 있고 생체 인증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 상한가를 유지를 못 해주네요. 그래도 지금 증시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나름 좀 순방을 해주고 있네요. 네옴시티 관련주와 여기서 이 히림이 진짜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히림 이 종목은 오일 평균선 깨지지도 않고 그 두바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도 상승세 유지해 주고 있었고 정말 네옴시티 관련주도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줬었죠. 과거에는 대선 테마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줬죠. 히림이 진짜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또 추가적인 강세가 보여지는 테마들이 자 항상 안타까운 게 이게 증시가 또 이렇게 또 쭉 빠지고 있으면은 이슈거리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쵸?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뭐 하나 종목 관련 하나 얘기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윗골이 길게 달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의하시라 제가 자주 강조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증시가 확실히 금일 증시가 조금 애매하다. 셀바스 AI가 강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챗봇 중에서 뭐 셀바스 AI가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제주은행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증시가 약세가 나와준다.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자 우리는 네 증시가 약세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지 테마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은 이젠 약세가 나와주면 강세가 자주 나오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지 해지 테마를 하고 그 해지 테마를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보통 대표적인 해지 테마 하면 우리가 품절주를 떠오르죠. 품절주가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은 주식 유통수가 적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쉽게 등하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품절주를 가장 대표적인 해지 테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지 테마로 품절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어떤 종목이 횟집 테마가 되었죠? 맞습니다. 곡물 관련주예요. 곡물 관련주가 횟집 테마로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쵸?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은 곡물 관련주인, 그러니까 곡물 관련주가 이제 횟집 테마로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줬고, 자, 최근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긴축 우려가 나오면은 어떤 게 또 횟집 테마가 되었나요? 그쵸?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과 같은 좀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좀 다소 해지 테마로 부각되면서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CPI도 발표 안 되고 뭔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은 어떠한 종목이 또 강세가 나올 것 같나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런 CPI며 경기 침체며 다양한 지금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해지 테마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는 첫 번째가 원래 코로나 관련주였어요. 특히 저희 화이자 관련주가 좀 다소 좀 해지 테마적 성격을 보여주나 싶더니 요즘은 그냥 중국 화이자 관련 이슈로 계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 좀 제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가 약세가 나와주면 어느 종목에 좀 더 수급이 쏠리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어떤 이슈를 근거로 약세가 나와주는가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해요. 일단 금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을 것이고 CPI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약세가 나와주면 아마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종목이 잘 갈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은 어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보스 보고서라고. 자, 다보스 포럼 보고서 2025년까지 최고의 위험은 생활비 위기다. 즉 생활비 뭐겠어요?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서 생활비, 우리 이제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였어요. 기후변화.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다들 힘들겠구나, 생활비가 부족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돈이 없겠구나, 사람들이 돈을 이제 안 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종목들이 오르겠어요? 생활비가 오르니까 우리 보복 소비, 그쵸? 그러한 종목들, 생필품 쪽으로 이제는 또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위기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 뭐 이러한 녹색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주가가 좀 약세가 나와주면은 해지 테마로 선정할 만한 것을 좀 찾아봐야 돼요. 네, 뭐 지금은 사실상 뭐 CS 윈드도 시총이 3조가 넘는 종목인데 지금 11%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게 풍력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CS 베어링, CS 윈드, 유니슨 뭐 이러한 종목들, 원래 좀 CS 베어링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력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었어요. CS 윈드보다도 CS 베어링, 동국 SNC는 원래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었고요. 의미는 좀 친환경 에너지 애들이 잘 가네요. 원전도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죠. 원전 관련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 말씀 나왔죠. 상한가 이후의 거래대금 비교해 보시고 금일 거래대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금일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시가도 돌파 못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 마침 딱 얘가 있네요. 보이시죠? 상한가 가는데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었고 그 다음은 강세가 나와주지 못하고 눌렸으나 거래대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결국에는 우하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켜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조금씩 줘서 빠지고 있네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거래대금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 뒤에 주가 움직임 파악할 때는 무조건 거래대금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에요. 아, 1조 원 실타 없는 카카오엔터 IPO 대신 우회 상장을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쪼개기 비난에 대한 여론을 피한다. 정된 바는 없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카카오라는 큰 회사 속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IPO 한 다음은 이거 빠지고, 그쵸? 요거 쏙 사라지고, 카카오 게임즈 사라지고, 카카오 뱅크 사라지고, 카카오 페이 사라지고, 카카오 엔터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쪼개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카카오 쪽은. 근데 아무튼 간에 카카오 엔터는 뭐 확정된 바 없다. SM이나 큐브엔터 인수 합병 가능성. 일단 SM 관련 카카오의 인수 얘기는 좀 자주 나왔었어요.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좀 자주 나왔었는데 뭐 찌라시로는 뭐 이수만 때문에 인수를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현재 일단 이수만에 대한 걱정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카카오가 엔터가 과연 인수 상장을 할지 아니면 IPO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또 솔직히 상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상장을 안 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가능성 다 열어두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전통을 깨나 맥 컴퓨터에 터치 스크린 적용을 추진하겠다. 애플이 전통을 깨고 맥 컴퓨터에 터치 스크린을 추진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어제 애플이 또 무슨 얘기를 했죠? 독자적인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로 인한 우리가 저 애플하고 이 독자적인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은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타는 것은 삼성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손해볼 기업은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 어제 같은 이슈와 함께 좀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만약에 그 독자적인 디스플레이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컴퓨터에도 터치 스크린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뭐 과연 하겠어? 이게 아니라 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다누리가 찍은 달 후보지 사진 첫 공개. 와우, 다누리 좀 자랑스럽긴 하네요. 자랑스러운 사진입니다, 아주.
우리도 이제 우주 강국으로 좀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재전자 얘는 잊을만 하면은 계속. 정의선 미국 유력 매체 선정 자동차 산업 영향력 1위에 선정되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동차 쪽하고 거리가 먼 건가요? GM 회장이 2위네요. 일론 머스크는 42위. 사람들이 그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서서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하나 한 명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좀 이상하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6만 원을 깰지 안 깰지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일단은 증시의 약세를 좀 멈추고 돌려주는 것 같죠? 현재로서는 좀 살짝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큰 등하락 없이 좀 루즈하게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뭐 흐름 안 좋을 때 흐름 보면은 약세 나와줬다가 반등 나오고 또 꺾이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 이해 가시죠? 증시의 움직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우하향이 나와주다가 이제 박스 그려놓고 약간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나와줘가지고 안 좋을 때 흐름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 약세, 아이고, 쭉 밀리다가 좀 이때부터 좀 보합권을 그리면서 약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낙폭을 좀 빠르게 최소화하고 저점 형성을 한 다음에 박스권을 좀 그리는 모습이 나와줬으면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야. 음? 금 관련 이슈가 하나 올라왔는데 뭐 보여지진 않네요. 홈페이지 오류가 뜨면서 들어가지진 않는데 아무튼 금 ETF를 뭐 사야 된다, 뭐 금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가지고 제가 엘컴텍 검색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인지 저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기대감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 인하 타이밍이 와야지. 그래야지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가 한풀 꺾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쨌거나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고 강달러 현상이 완전히 끝이 난 거 아닌데 금 쪽을 매수한다? 전 너무 이른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 관련주 매수하실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해주세요. 결국은 오늘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뭐 개별주 그리고 뭐 큰 폭의 상승세 없이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사인도 진짜 안타깝네요. 보로노이. 사실 지금 시장은 좀 가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저 유가 관련주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뭐 딱히 뭐 다른 이슈거리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새로운 기사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지 않고 특별한 이슈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죠. 아까 강세가 분명 나와줬는데 또 밀리고 있어요. 금일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CPI 발표 오늘 밤에 나온다는 거,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증시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제한적일 수가 있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투자에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뇌동매매는 좀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크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매매 스타일, 매매 접근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하나만 더 볼까요? K카. 자, K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 나갔던 종목 중 하나죠. K카. 다시피 1월 5일날 K카 추천 나갔었습니다. 11,600원 이하의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K카고 11,600원. 목표가는 이미 옛날에 도달했었어요. 11,600원. 완전 하단층에 추천을 드렸었죠. 목표가는 가볍게 잡아가지고 목표가는 진작에 도달을 했고, 금일 만약에 이거 61선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슬슬 K카는 매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원래 절반 매도만 시키고 목표가 도달하면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은 이제 좀 자율 매도로 맡기거든요. 근데 K카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로서 여기 프로그램 매수세와 함께 외인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고, 외인이 매도세로 전환됐다 한번 좀 빠르게 같이 매도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일단은 K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은행권 생체인증 의무화, 내부 통제의 고삐를 준다. 생체 인증 관련 이슈가 나오면 뭐를 봐야 된다? 라온시큐어다. 라온시큐어가 가장 대표적인 생체 인증 관련주이기 때문에 라온시큐어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